일단 오늘 배울 파트는 관계사인데, 관계사의 애들아, 관계사가 되게 막연하잖아. 관계사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관계사가 해석상 하는 기능은 뭘까? 해석상 어떤 기능을 해? 선행사를 수식해줘. 선행사 수식. 그쵸? 선행사가 뭐야?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죠. 관계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괄호로 묶을까? 동그란 괄호로 묶죠. 꾸며주는 말은 전부 다 동그란 괄호로 묶으니까 관계사는 해석상으로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거든. 조금 이따 예문 보면서 그 연습을 해볼 거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계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관계. 그쵸? 대명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계. 부사가 있는데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배울 때랑 항상 똑같아.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라 함은 일단 첫 번째로는 형태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자주 쓰이는 관계 대명사. 대표적으로 that도 있고 또 위치 있고 또 who, that 있죠.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선행사가 사물이면 위치, 사람이면 후,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that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지. 실질적으로는 위치랑 that이 많이 쓰여. 후는 거의 쓰이지 않고 모의고사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관계부사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두 가지거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where이랑 whe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벌써 해석상으로는 선행사를 수식해준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문법 구조적 기능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해석이랑 구조를 알면 되는 거거든. 구조적으로는 이 용어 안에 답이 있어. 화면 보면 관계, 대명사지. 관계, 부사지. 그럼 둘 다 관계가 붙잖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둘 다 쪼개보면 어떤 역할을 해? 접속사 역할을 해, 둘 다. 접속사 역할을 하고 관계 대명사니까는 접속사 플러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아, 너무 쉽다. 그 이름 안에 모든 힌트가 있구나. 너네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만든 게 아니거든. 관계 부사는 당연히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이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때? 불완전해.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 각인시켜놔야지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는다. 그럼 불완전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완전하다는 건 잘 생각해. 불완전하다는 건 동사 얘기하지 마. 주어랑 목적어만 따지면 돼. 뭐 동사가 있다? 동사는 당연히 있는 거야. 주어 혹은 목적어가 없는 거다. OR에 붙였으니까. 완전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단 자동사의 경우 뭐만 있으면 돼? 주어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 자동사라는 것 자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동사의 경우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들아 관계 부사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시로 몇 개만 써줄게. 뭐 in which 이런 거 있죠. in which 혹은 for which 이런 거 뒤쪽은 문장이 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거야? in which나 for which 뒤쪽은 구조적으로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하죠? 관계 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똑같이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필요한 사람 지금 적으면 된다? 한 30초 정도 시간 줄게.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적어도 돼. 그리고 지금 수업하는 건 영상으로 올라간다, 유튜브.
이 정도만 백지에 쓸 수 있어도 관계사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지에 혼자서 내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개념은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애들이 그 질문했던 게 제한적 용법이랑 계속적 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질문이 어제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할 거거든? 근데 뒤에 시간이 남으면 그래도 설명할게. 일단 질문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거든?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 기억나?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 무슨 괄호로 묶을까? 네모 가로로 묶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뭐래? 명사래. 왜냐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쓰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동그란 괄호로 묶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모 가로로 묶는다는 건데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 What you say is not always true래. 그럼 what부터는 네모 가로로 묶기로 했잖아. 그 다음에 이거 의미상 어디에서 닫으면 될까? say에서 닫고 이제 is가 동사가 되는 거죠. 너가 말하는 것은 항상 그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네모 가로로 묶어서 이 네모 가로로 묶은 긴 명사가 문장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녀는 여기서 지금 showed는 수여동사잖아. 수여동사의 특징은 뭐야? 뒤에 목적어를 두 개 갖고 온다는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역시나 what에서도 네모가로 묶고 이 네모가로로 묶은 긴 명사가 문장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녀는 보여주었답니다. A에게 B를. 나에게 그녀가 구매한 것을 보여주었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예문에서는 what이 비동사에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너네가 여기에서 이해해야 할 건 what은 네모 가로로 묶어서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해하면 되거든. 그럼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what be는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관계 대명사니까 문장이 불완전하겠죠? 네모 가로로 묶은 거 아니 불완전해. 네, 불완전하다는 건 무슨 의미였어?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럼 네모 안에서 첫 번째 what you say에서 없는 부족한 건 뭘까? 목적어가 없죠 지금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에서 없는 건 what she bought에서 없는 건 목적어가 역시는 없죠. 부족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오는 오브젝트의 줄임말이죠. 목적어. 그 다음에 마지막 예문에서 부족한 거는 역시나 목적어가 없죠. 아 진짜 what 뒤는 문장 뒤가 불완전하구나.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없는데 목적어가 전부 다 빠져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관계부사 해석이 어렵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시나 where이랑 when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거 예문만 볼게. 봄이라는 건 아름다운 시기랍니다. 얘들아 when 보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모가로로 묶으면 안 돼. 안 돼.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건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인지 혹은 관계 부사인지를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여기선 time이라는 선행사를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 관계사는 전부 다 동그란 괄호로 묶기로 했으니까. 봄이라는 건 아름다운 시기랍니다. 근데 꽃이라는 게 부음하면은 꽃을 피우다라는 동사거든.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기다. 그러니까는 when은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 그냥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선행사인 time, 선행사가 시간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첫 번째로 해석만 알려줄게. 이것은 체육관이랍니다. 어떤 체육관이냐면 얘 해석 어떻게 해? 뭐뭐?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죠. 지금은 하지 않는 거거든. 워크아웃 하면 운동하던데 이것은 체육관이랍니다. 내가 운동하곤 했던 체육관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 과거에는 규칙적으로 했어. 이거를 표현하는 게 used to 동사 원형이거든. 역시나 where도 특별히 해석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 일단 첫 번째로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는
관계 부사 뒤는 문장이 어때? 완전한 문장 나오죠? 그러면 우리 화면 보면 bloom이 어떤 동사라고 봐야 될까?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 다음에 workout도 역시나 무슨 동사야? 자동사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관계 부사 뒤는 문장이 완전하다는 걸 알면 돼. 그래서 bloom이나 workout이 자동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자. 처음에 이해한 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서 99페이지거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전부 다 풀어볼 건데 질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첫 번째, 너는 얘들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shouldn't judge,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 대시랑 와 둘 중에 하나 고를 때 방법도 이행문에 스텝 1, 2로 나뉘어져 있거든? 대시랑 완 나오면 스텝 1은 뭐를 해야 돼? 선행사를 확인한다. 선행사는 품사가 뭐여야 돼? 명사잖아. 근데 according to는 얘 전치사거든. 전치사거든?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으면 뭐 고르면 돼? what을 고르면 돼. 그래서 얘가 답이고 what에서는 우리 무슨 과로 묶기로 했어? 네모 이렇게 묶죠? according to는 전치사니까 무슨 과로? 동그라미.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너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쵸? 겉에 있는 것에 따라, 그러니까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고. 되냐? 그러니까 명사 역할하니까 전치사에 전치사 뒤는 뭐가 나와야 돼? 품사가 명사 나와야 되니까 지금 긴 명사 역할하는 거야. what은 우리가 네모가로 묶기로 약속했었죠? what 뒤는 문장이 불완전해.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하나하나 첫 번째로는 해석, 그러니까 구조 파악이 돼야 되고 괄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어야 되고 완전하고 불완전한 걸 따질 수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위치랑 what 나왔네. 그러면 일단은 위치나 what은 둘 다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하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잖아. 스텝 1 뭐야? 위치랑 what 나오면 선행사를 확인. 선행사 있어? 명사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 위치가 되죠. 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되거든.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위치가 되는 거고 위치는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돼. 이거 2번 문장 한번 해석해보자. 광고라는 것은 helps 뒤에 구조 봤더니 얘 무슨 동사야?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니까 find를 뭘로 바꿔도 되게 to find로 바꿔도 되는 거 알죠? 준사역 동사의 물결치는 목적격 보어 자리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둘 다 넣을 수 있고 광고라는 것은 돕는답니다. 사람들이 찾도록 최고의 상품을. 근데 어떤 최고의 상품이야? 그들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상품을. 얘들아 관계대명사 위치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죠. 뭐가 없을까? 어떤 문장에 구성 성분이 없는 것 같아? 목적어가 없죠. 바이 뒤에. 3번 이건 너무 쉽다. 얘들아 쉼표 나왔잖아. 쉼표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는 게 뭐야? what이랑 대시니까 얘는 답이 1초 만에 뭐야? 위치가 되는 거다. 근데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화면 보면 쉼표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who,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where. 이거 해석하는 방법 선생님이 이행문에 써놨잖아.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첫 번째는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두 번째는 그리고 그는 그녀는 그들은.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where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럼 이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자. 얘들아 화면 보면 이거 구조 파악은 이렇게 하면 돼. 이제부터 계속적 용법은 쉼표에 동그라미 치고 위치에 밑줄 쳐오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weekly newspaper 뭐 주간 신문에 그런 컬럼을 읽는답니다. 해석 그리고 그것은 꽤나 informative 유익하다. 정보를 준다. 이거 형용사거든? 얘들아 위치는 뭘까? 위치의 선행사. 위치가 뭐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칼럼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해주겠다는 거거든.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그것은이 무엇인지는 해석을 통해서 선행사를 찾으면 돼. 되냐? 대시랑 완 나왔다. 얘 스텝 1 뭐 하면 돼? 선행사 확인. 선행사 있어? 왼쪽에 명사 있어? 없으니까 답이 뭐야? 왓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네모. 그 다음에 if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세모 괄호로 이렇게 묶이죠. 이 장소는 해석. 너가 찾는 곳이 아니라면, 이 장소가 너가 찾는 곳이 아니라면 너는 찾을 수 있답니다. 다른 아파트를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왓뒤로는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하니까 뭐가 없어? 그쵸? for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죠? 되냐? 대시랑 위치 중에는 뭐 전치사 뒤에 올 수 없는 거 뭐 있어? 대시랑 후죠? 대시랑 후 전치사 뒤에 올 수 없는 관계대명사가 대시랑 후거든? 그러니까 얘 위치가 되는 거야. 되냐? 이건 그냥 외운 다음에 바로 적용시키면 돼. 온 위치니까는 그냥 얘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거든? 이 듣기 테스트는 포함하고 있답니다. 짧고 쉬운 conversation, 대화라는 것을.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선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밖에 없어? conversations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줄게. 일단 우리 구조부터 볼까? 얘들아, 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일단 동그란 괄호로 묶는 건 알고 괄호는 칠 수 있죠. 구조적으로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지금 뒤에 완전해? 뒤에 목적어 필요 없죠? 타동사가 수동태로 변한 거라.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혀 쫄 필요가 없어. 이 듣기 테스트는 포함하고 있답니다. 짧고 쉬운 대화를 거기에 기반해서, 즉 대화에 기반해서 질문이 여기서 의역할게. 그냥 출제된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 쉬운 듣기 테스트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질문으로 나왔던 9번. 얘들아, 위치랑 by 위치지는 문장이 어떠냐? 그쵸? 불완전하죠? 그 다음에 by 위치디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그럼 뒤에 봤더니 주어 있어? 주어는 명백하게 그룹 쓰죠. 얘 뒤에 or identified 뒤에 목적어 없어서 불완전한 걸까? 얘 지금 완전한 문장이죠? 왜 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이행문 한번 꺼내보자, 얘들아. 이행문 한번 꺼내봐.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14페이지 14페이지 피면은 그 중간에 굵은 글씨로 수동태라고 써져 있는 거 보여? 이것만 이해하면 지금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지거든? 14페이지 피면 굵은 글씨로 중간에 수동태라고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문단에 목적어를 하나 가지는, 그거 찾았어? 1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문단, 목적어를 하나 가지는, 찾았나요? 목적어를 하나 가지는 타동사는, 근데 이거 얘들아, 타동사가 어떤 걸 타동사라고 해? 목적어를 가지는 걸 타동사라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를 써놓은 거다. 여자인 이화는 이랑 똑같은 말이야. 선생님이 이화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목적어를 하나 가지는 타동사는 너무 당연한 거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 목적어를 하나 가지는 타동사는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 없다는 건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거든. 여기 화면만 일단 봐봐. 힘들죠? 힘드네요. 얘 지금 능동태 문장인 건 알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는 동사의 형태를 보고 확인하면 되거든. 우리는 그들을 식별한다라는 능동형 문장인데 얘를 수동형으로 바꿔볼게.
능동태를 수동태 문형으로 바꾸려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오죠. 그럼 them 그대로 쓰면 되냐? 주어 자리로 맞으니까 they로 바뀌죠. 지금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 전환하는 거 하고 있는 거거든. 스텝 2는 스텝 1은 능동태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오면 되고 스텝 2는 능동태 동사가 어떤 형태로 내려오면 돼? BPP 그러면 or, identify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by 행위자는 by us는 얘 이미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요약 생략될 수 있거든? 그럼 얘들아 윗문장이나 아랫문장이나 완전하다는 거야. 얘는 이미 타동사였기 때문에 수동태로 변해서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나 아래나 완전한 문장이라고 지금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 얘 완전한 문장이다 둘 다?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얘도 어때? 지금 9번에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 언어라는 건 일반적인 흔한 요소랍니다. 뒤에 문장 봤더니 얘랑 문형이 똑같잖아. culture, different cultural groups를 they로 바꿨을 뿐이고 BPP 형태 뒤에 목적어 남아있지 않아도 완전하다고 내가 오른쪽에 이렇게 필기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완전하니까는 답을 by 위치로 고르면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동그란 괄호로 묶고 이 선행사 수식해주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 그럼 얘들아 언어라는 건 일반적인 흔한 요소래. 이거 선행사 위치의 선행사 뭐야? 그 요소잖아. 그럼 이거 by 붙여서 해석하면 되거든. 그 요소의 by 의해서 다양한 문화적 집단이라는 게 식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쓰냐 중국어 쓰냐 한국어 쓰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 집단인지 식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9번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이 선행사 화면 보면 선행사를 붙여서 전치사 포함해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언어라는 건 일반적인 요소다. 그 요소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 집단이 식별된다. 즉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9번 문장인 거고, 그 다음 100페이지의 밑에 퀵체크, 이거 괄호만 사용하면 쉽게 풀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대시 용법이 많으니까는 헷갈리나 봐. 선생님이 쉬운 방법 알려줄게. 이게 100% 맞진 않는데 봐봐. 그녀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애들아 명사 오른쪽에 that 나와 있으면 그냥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쉬워. 왜냐면은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높거든.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그러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이지. 그녀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거고, 역시나 그는 어떤 것이든 할 것이랍니다. 역시나 명사 오른쪽에 대시니까 무슨 괄호? 동그란 괄호. 너가 그에게 요청하는 무엇이든 할 거래. 첫 번째 that은 사실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데 무슨 격일까?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겠죠? 얘 두 번째 that은?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화면 보면 여기에 두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거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동그란 괄호로 묶은 거 안에서 없는 문장의 구성성분의 역할을 대시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 관계대명사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 that은 이 동그란 괄호 안에서 첫 번째로는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 역할하는 거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동사가 나오니까는 접속사 역할까지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두 번째는 어때? 이 동그란 괄호로 묶은 거 안에서 주어는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역시나 똑같아. 주어 동사 나오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도 하고 주어 동사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역할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의식적으로 배우느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농장이랍니다. 어떤 농장이냐면 역시나 명사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슨 괄호? 동그라미. 너무 쉽다. 명사 오른쪽은 동그라미.
그들이 말했던 농장이냐? 역시나 that은 무슨 격인 것 같아? 동그란 가로로 묶은 것 중에 묶은 거에서 어떤 문장의 구성 성분이 없냐? 그쵸?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 역시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드디어 호흡 정도는 알지? 동사. 우리는 바란답니다. 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that은 보통 무슨 가로로 묶어? 네모, 긴 목적어, 긴 명사. 우리는 바란답니다. 그녀가 그녀의 건강을 회복하기를. 그러니까 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거죠. 아, 괄호만 제대로 쳐도 맞힐 수 있는 문제였구나. 역시나 명사 오른쪽에 있는 대신이니까 무슨 괄호? 동그라미. 그쵸? 티켓 있잖아. 내가 예매했던 티켓이라는 것은 배달이 될 것이랍니다. 내일. 애들아, be delivered 얘 문장 완전한 상태야? 완전한 거죠? 역시나 delivered 타동사인데 수동태로 바뀌어가지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거다. 목적어를 하나 가진 타동사는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수 없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얘들아, 관계대명사 뒤는 문장이 불완전, 관계부사 뒤는 문장이 완전. 그럼 한번 봐봐. 주어 있어? 목적어 있어? 목적어 있니? for a week은 전명이니까 목적어 아니죠. 있어 없어? 그쵸? 뒤에 목적어 없지. 그럼 답이 뒤에 문장 불완전하네?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야? 위치가 되죠?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죠? 엠마는 그녀의 딸의 생일을 축하했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딸의 생일이죠. 일주일 동안. 쉬는 누굴까? 야, 엠마는 누구야? 가족관계에서 엄마죠? 그러니까 엠마가 그녀의 딸의 생일을 축하했다는 거잖아. 그녀가 기대했던 일주일 동안. 여기서 쉬는 누구로 봐야 되냐? 딸로 봐야 돼. 그쵸? 딸로 보는 게 적절할 거예요. 문맥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 딸로 연결시켜 놓자. 도를. 형광펜은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거 1초 문제야. 얘 about 품사 뭐야?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관계대명사. that이랑 who. 너무 쉽다. whom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쫄 거 없이 무슨 괄호를 묶으면 돼? 동그란 괄호. 애들아, 그러면 얘 지금 헐드는 무슨 동사로 봐야 될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되는 문장이 완전하죠. 얘 무슨 동사야? 자동사죠?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목적어가 없어도 괜찮은 자동사고, 얘도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네 이런 거 쫄지 마. 그는 결혼했답니다. 작가와 결혼했거든? 그 whom의 선행사가 누구야? 작가죠. 작가에 대해서 너는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전에. 너무 쉽다. 선행사 찾아서 전치사 살려서 해석하면 돼. 그는 작가와 결혼했다. 그 작가에 대해서 너는 들어봤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전에. 이거 해석 연습하다 보면은 금방 할 수 있거든. 6번. 비가 내렸답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그 뒷마당에 있는 잔디라는 게 that which what이거든. 일단은 뒷문장 봤더니 완전해 불완전해? I had to cut it. 완전 불완전? 완전하죠?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거 뭐야? which 안 되죠? which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what은? 돼? 안 돼? 안 되죠?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답은 that이고 that에 쓰이면 뭐겠어요? 여기에서? 접속사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so that 구문이 되는 거죠.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 며칠 동안 비가 내려서 뒷마당에 잔디라는 게 so high, 너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나는 그것을 잘라야만 했다는데 그것이 지칭하는 건 뭘까? 뭐를 잘라야 됐다는 거야? 그 잔디를 잘라야 됐다는 거죠.
항상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 정확히 찾으면서 해석하면 분명히 모의고사에서도 승리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 긴 글 한번 읽어볼게. 긴 글 93페이지 93페이지에서 질문이 두 개 나왔는데 2번이랑 3번 하기 전에 질문부터 할게. 형광펜 준비됐어? 하늘색 형광펜 들어가지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대의가 지칭하는 거. 지금 93페이지 하고 있어. 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대의가 지칭하는 거, 본문에서 대의가 지칭하는 거 찾아서 영어로 쓰면 돼. 오른쪽에 있는 공간에 써도 되고 이면지에 적어도 된다. 그 다음에 분홍색 형광펜 문맥상 디스가 의미하는 거 한글로 적으면 돼. 하늘색으로 친 거는 얘들아 대명사를 찾으라는 거니까 복수명사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고, 분홍색은 문맥상 디스가 무엇인지를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한글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질문 더 할게. 3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 쓸 시간 줄 거야. 나중에 질문은 한 번에 하는 거고, 이거는 오른쪽에 3번은 선택지 2번 왼쪽에 있는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으면 돼. 병렬, 무엇이 병렬되는지 해석을 통해서. 근데 이거 일단은 얘들아 이거 너네 29번에서 문법 문제가 항상 출제되거든? 그럼 여기만 보면 절대 맞출 수가 없어. 포함 밑줄 쳐져 있는 것의 문장의 첫머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선택지 2번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exploring이 주어져. 동사는 invites 돼? 화면 봐봐. 쉼표 다음에 ing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얘 뭐야? 무슨 가로로 묶어? 야 분사 구문이잖아. 세모죠. 세모 가로로 묶죠. 얼라우르 동사니까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 지금 분사 구문이잖아. 얘 부사절로 한번 바꿔봐.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식으로 이렇게 이꼴. 얘 지금 분사 구문이거든. 동사에 ing 붙은. 얘 부사절로 바꿔.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형식으로. 되냐? 그 다음에 얘 벗이랑 얘도 벗도 등위 접속사거든. 이거 벗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으면 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랑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2분 정도 줄 거거든. 2분 동안 선생님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 책에 적던지 이면지에 적던지 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 긴글. 모든 문제와 긴글 구조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주어 동사 전부 다 표시하고 괄호 3개 사용해서 해와라. 첫 번째 문장 보면은 그 이유 있잖아. 어떤 이유냐면은 역시나 명사 오른쪽에 있는 대시니까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동그란 가로. 리즌에 걸리는 동사는 뭐냐? is죠. 동그란 가로 여기서 이렇게 닫죠?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있잖아. 많이 the first니까 최초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최초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래?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대시니까는 얘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네모죠. 동사 오른쪽에 있는 대신 네모. 명사 오른쪽은 동그라미, 동사 오른쪽은 네모. 뭐야? 그것들이 쓰여진 적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애들아, 대의는 뭘까? 최초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최초의 언어. 그러니까 그게 쓰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once people had words니까 얘 once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 부사절 접속사야.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끝날 때는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쉼표가 찍혀져 있거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가 될까? 대의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문장의 주어는 대의. 사람들이 그 단어라는 걸 일단 갖게 되면 그들은 텔도 역시나 여기서 수요동사라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거거든. one, another.
서로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어라는 걸 갖게 되면 서로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데, 얘들아, 대세에서 네모가로 묶었다는 것 자체가 화면 보면 얘도 그렇고 결국엔 뭐야? 품사, 얘 뭘로 쓰인 거야? 대세 쓰임이. 긴 명사니까 얘 쓰임은? 품사는 뭘까? 둘 다 접속사지. 근데 접속사 뒤는 문장이 어때, 얘네?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죠. 그쵸?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think가 여기에서 얘 좀 어렵긴 해. 타동사야. 그래서 뒤에가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that 대신에 뭐를 써야 될까? 여하튼 목적어 자리긴 하니까 what을 써야 된다는 거야. what도 긴 명사 역할 하잖아. 긴 명사 역할 하는데 that과 대조되는 점은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think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what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관계대명사 what으로. 하지만 긴 명사 역할을 하는. 어려워 쉽지 않아. 일단 사람들이 단어라는 걸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답니다. 서로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혹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 뭐뭐 하는 것 혹은 의문사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다. as soon as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다시 한번 무슨 가루를 묶으면 돼? as soon as도 얘 세모가루잖아. 뭐뭐 하자마자. 때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얘기하자마자 여기서 that person's idea는 어떻게 해석할까?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라진답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대세 쓰임이 뭔지 아는 사람? 그쵸? 지시 형용사죠. 그 사람, 그 행동,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사라지게 된답니다. unless도 역시나 무슨 가루야? 세모.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what부터는 무슨 가루? 네모. 1대1 대응 같은 건데 이거를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what에서는 네모 가루로 열라고. unless는 부사절 접속사거든. if, unless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만약 무엇이 아니라면이죠. 만약 무엇이 아니라면 if not의 줄임이거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얘기하자마자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라진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기억할 수 없다면은 이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had been said. 언급된 것 정도로 해석할까? 수동태니까 언급된 것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너네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얘기한 게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초의 언어가 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은지야. 왜냐면 쓰여진 적이 이렇게 글씨로 쓰여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숫자 왼쪽에 about은 대략이라고 해석할게. 대략 5,000년 전에 사람들이 얘들아 뭐를 근데 만들어냈어? 쓰기라는 거를 만들어냈답니다. 발명해냈대. 이것은 의미한답니다. 멘트라는 동사 오른쪽에 있는 대시니까 무슨 가루야? 네모. 너무 쉽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put down 하면 쓰다거든? 근데 지금 수동태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for이랑 to에 동그라미 치고 for 밑에 일단 이 지문은 끝까지 하자. 뭐라고 쓰고 싶어? for 밑에 그쵸? 의미상의 주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것은 민트가 아니라 멘트라고 읽어. 멘트. 이것은 의미한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 그쵸?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분 웬부터는 다시 한번 무슨 가루야? 세모. 그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더라도 여기서 일단 디스는 뭘까? 사람들이 쓰기를 발명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거기에 없더라도 그 생각이라는 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이 지문은 쓰기의 발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최초로 알려진 쓰기 시스템에서 단순한 그림이라는 게 이거 기억나요? 얘 해석 어떻게 하면 할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죠. 단순한 그림이라는 게 사용이 됐답니다. 단이란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상징이라는 것은 그쵸, 사용되지 않았죠. 개별적인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진 않았답니다. 그것들이 오늘날 그렇듯이. 일단은 얼디에 생략된 게 뭔지 아는 사람? 이거 근데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어.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최초의 쓰기 시스템에서는 단순한 그림이라는 게 사용됐대. 단어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씨를 쓰는데 처음에 쓰기 시스템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거든. 어떤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근데 이 상징이라는 게 사용되진 않았다는 거죠. 개별적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소리잖아. 사운드, 인디비주얼, 레프레젠트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것들이 오늘날 그렇듯이. 그럼 일단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뭔지 알겠어? 그쵸? 심볼스죠. 그 다음에 얼디에 생략된 거는 뭐요? used죠. used. 사용되었듯이. 이것 꼭 복습해야 돼. 이 정도 지문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용 정리해 줄게. 간단한 그림이라는 게 결국엔 여기에서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써라. 써. 과거에는 이게 단어 하나를 의미했거든. 간단한 그림이 과거에는 단어 하나를 의미했는데 현재는 그 개별적 소리를 의미하잖아. 응? 그러니까 최초의 쓰기 시스템은 뭐였다? 그림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소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림이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우리는 그 스펠링을 쓰죠. 스펠링. 한글이든 알파벳이든 개별적 소리를 나타내죠. 현재는.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꼭 복습을 해. 복습을 하고 지문 3번은 주말에 할 거거든. 전부 다 같이. 지문 3번은 주말에 할 거고 복습을 하고 첫 단추도 긴 글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구조 파악해와야 된다. 구조 파악할 수 있다는 건 너네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랑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꼭 구조 파악을 해와야 된다.